어이구. 어? 네. 저는 왜 원이 되죠? 나는 그렇게 왜 될 수도 원이 있어요. 됐지? 뭐야? 끈 하나가 아니고 3개가 만들어졌는데 3개가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랩장님은 지금 저는 하나가 됐어요. 되었고. 난 2개가 난 됐어요. 이게 저 소름 돋아. 그 다음에 다 가능해요, 이런 게. 이게 어떻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수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그림 2개를 그렸는데 네. 왼쪽에 직사각형이에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예요. 네.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4. 3 곱하기 4. 오른쪽에는 원이 있어요. 네. 원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죠? 파이 곱하기 아래 제곱을 써서 반지름의 아, 제곱이다. 다른 거. 아. 4파이, 파이 R 제곱.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에 제클린 케네디 오너시스 레저버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연못이 당연히 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못이라던가 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다들 보면은 감자나 호빵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예쁘게 원처럼 생긴 땅은 없어요. 맞아요. 아, 그쵸. 사각형도 잘 없고. 네. 네. 그런데 저 연못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네. 되게 유용한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S를 길게 느린 기호가 있잖아요. 저거의 네.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D라고 써여 있는 저 도형이 아까 네. 연못이라고 연못 생각하세요. 모양 같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연못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GP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위도가 뭔지 경도가 뭔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기에 S처럼 보이는 기호가 사실은 더하자는 말이에요. 다 더하자. 모든 걸 다 더해버리자. 이제 뭘 더할 거냐면 XDY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S에 나오는 X좌표랑 Y좌표가 바뀌는 걸 곱한 다음에 그것들만 가지고 이제 계속 더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Y좌표가 늘어났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Y좌표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복잡한 숫자들을 다 더할 거잖아요. 그걸 다 더하면 놀랍게도 저기 안에 넓이가 나와요. 와. 오, 그냥 단순 더하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연못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자리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GPS 값만 기억하고 있으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내 테두리의 X좌표, Y좌표를 곱하는 거예요. 그 변화량을 곱해서 다 더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신기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돼요. 그냥 없어도 됩니다. 신기하게 됩니다. 저게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그린스 디오럼에 좌절을 했던 이유가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과학을 전공하게 되면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저런 걸 들으면서 네. 다들 많이 괴로워하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저건 뭐가 신기한 거냐면 제 생각에는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랑 둘레를 따라서 길이를 계산하건 좌표를 계산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그런데 그것들 사이에도 저렇게 신기한 연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농촌 손해사장사에서 이렇게 농지 측정하는군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찍고 길이 넣어가지고 좌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미지로 계산을 합니다. YDX로 해도 같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거 가지고 하면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나와요. 이걸 바로 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신기하네요. 저거를 저렇게 질문하는 것도 신기하죠. 둘 네, 다 신기해요. 훌륭하니까요. 훌륭하시네요. 다음 것도 해볼까요? 네.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제가 워닝이라고 해야 될까? 경고. 뭐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수식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뭐 자세한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항계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저기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이항계수는 어떤 수냐면 사람이 N명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R명을 뽑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뽑을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N이 3, 3명이 있어요. 김성님이랑 네. 랩장님이랑 저랑 그중에서 2명짜리 모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둘이서 셋. 모임이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분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저랑 랩장님이랑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 choose 2, 3명을 가지고 2명짜리 모임을 만드는 방법의 수고 저게 3이 나와요. 저게 맞아요. 콤비네이션이고 보통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NCR이라고 쓰는데 열심히 계산을 하면 숫자들 많이 계산할 수 있어요. 10명 중에서 3명짜리 모임을 만드는 건 120이고 그런데 저 숫자들이 규칙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문제를 어렵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어렵게 만들었을 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페루의 나스카 사막에 평원의
그림 아, 있는 맞아요. 거 혹시 아세요? 나스카. 하늘에서만 보이는 커다란 독수리 같은 도마뱀 같은 그림. 근데 정작 거기에 가면은 그냥 뭐 여기는 풀이 나 있고 안 나 있고 그냥 그 상황인지 멀리서 봐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멀리서 보면 나스카 문양이 쫙 들여져 있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 제가 할 건 뭐냐면 뭔가 식을 만들 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식에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그리스 문자 기호 시그마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냥 다 더하자라는 말이에요. 아, 0시 0, 1시 0, 1시 1, 2시 0,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NCR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무한히 많겠죠? 그럼 모든 경우에 모든 조합들을 다 더해보자는 거예요. 다 더하는데 근데 더할 때 그냥 더하지 말고 계속 수들을 더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x, y를 적당히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패턴이 있는데 NCI에는 x를 n-i번 곱하고 y를 i번 곱하고 n과 i를 적당히 인코딩을 해서 넣어가지고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무한히 많은 숫자를 더하면 저게 사실은 조기에 나오는 쉬운 분수랑 똑같아요. 1 나누기 1-x-y랑 똑같아요. 무한히 더했는데도요? 네, 무한히 더해야 저렇게 예쁜 식이 나와요. 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까 각각의 이항 계수들은 다 굉장히 복잡한 자연수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사이에 패턴을 찾을 때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몽땅 다 더하면 굉장히 예쁜 패턴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쉬운 예고 다른 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21세기의 첨단 수학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K3 공면이라고 하는 건 기하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공면이에요. 갈라비아우 다양체 같은 거를 예전에 어디에선가 보셨으면 촉근 이론에 나오는 그거의 4차원 버전이에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저 공면 안에 놓여져 있는 곡선의 수를 셀 거예요. 어떤 곡선을 셀 거냐면 네. 단순히 아무 곡선이나 세는 게 아니고 그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종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점을 n개를 가지는 그런 곡선의 수를 세고 싶어요. 특이점은 뭐죠? 예쁘게 생긴 스무드하게 생긴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점. 아, 블랙홀에 나오는 싱귤러리티랑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숫자를 세면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개수니까 자연수가 나와요. 저기에 보면 제가 표를 카피를 해봤어요. 네. 패턴이 안 보이죠? 네. 그냥 커져요.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아래로 가도 커져요. 끝없이 그릴 수 있는데 저런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저기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싶은 게 수학자들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 패턴을 찾고 싶어 하는 거지, 수학자들은? 패턴이 있어야 아름답죠. 패턴이 없으면 아름답지가 그때 않으니까. 정리가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가장 수식이 많이 나오는 슬라이드예요. 테이블 아래에 보시면 뭘 할 거냐면 아까 이항계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각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다 더할 거예요. 그냥 다 더해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겠죠? 네. 다 더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조기 아래에 사각형 안에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면 DG, E의 지승, 나누기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네네. 저기에 나오는 저 식이 마둘라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수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되게 특별한 함수예요. 오.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시작할 때 곡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곡선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기하학 문제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공식이 정수론과 정수론과 연관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정수론 하시는 분들은 소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연구하다가 저런 함수들을 만든 건데 저런 식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정말 뜻밖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와. 네, 신기하죠. 정수론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기하학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수론 뭔가를 진짜 열심히 풀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네, 맞아요. 수학은 연결고리를 찾는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면이 있고 아름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걸 볼까요? 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 수학자들도 잘 몰라요. 뭔가 신기한 패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되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주제를 하나를 골라봤어요. 맨 처음에 소수 얘기를 드렸는데 네. 더 나눌 수 없는 자연수라 그랬죠. 네. 2, 3, 5, 7.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매듭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매듭은 뭐냐면 끈을 가지고 막 엉킨 다음에 양쪽 끝을 이제 딱 붙이면 끝이 없는 동그란 끈이 되겠죠. 네. 그 끈을 보고 우리가 매듭이라고 부를 거예요. 매듭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제가 좀 뭔가를 준비해 왔는데 근데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를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을 위해서. 5개씩. 아, 네, 좋습니다. 아, 재밌네.
큰 거. 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매듭을 만드는 방법이 끈 하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5개씩 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휜 다음에 양쪽 끝을 네. 적당히 이제 섞고 싶은 대로 섞어요. 섞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아무렇게나 이렇게 끼라는 붙이는 거죠? 거예요. 섞여 있으면 더 좋아요. 그냥 아무렇게 끼라는 거죠? 야, 이거 딱딱거리는 느낌이 좋은데? 중독성 있죠. 뽁뽁이 같이. 요거를 쫙 펴보면 뭔가 꼬여 있는 끈이 나와요. 어이구. 어? 네. 저는 왜 원이 되죠? 나는 그렇게 왜 될 수도 원이 있어요. 됐지? 뭐야? 저는 지금 보시면 끈 하나가 아니고 3개가 만들어졌는데 3개가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랩장님은 지금 저는 하나가 됐어요. 난두 됐고 개? 소름 돋아. 그 다음에 항성님 만드신 건 이제 2개가 됐죠. 다 가능해요, 이런 게. 이게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꼴 때 네. 서로 다른 방법으로 꼬아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꼬냐에 따라서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끈 5개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네네. 5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네.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뭐예요? 아우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게 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 혹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몇 개 만들어 하나를 봤는데 어떻게 네. 됐죠? 그래서 어떡해? 요것도 다르게 만들어 봤는데 요것도 이제 고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개일 거예요. 한 개인데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엉켜 있어요. 이렇게 매듭을 만드는 방법이 끈을 적당히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막 적당히 섞은 다음에 양끝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매듭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끈 1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나오죠. 네, 네. 그런 걸 보고 얽힘이라고 할 거예요. 얽힘. 그런데 특별히 랩장님이 만드신 것처럼 딱 1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얽힘을 보고 우리가 그냥 매듭이라고 부를 거예요. 랩장님은 매듭을 만드는데 성공하셨고 항성님이랑 저는 매듭을 만드는데 실패한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소수랑 매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자연수를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자연수는 소수의 곱으로 항상 나눌 수 있어요. 6은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고 소수로 출발을 하면은 소수 하나밖에 안 나오고 네. 어떨 때는 되게 복잡하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소수에 대해 가지고 저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소수가 얼마나 많냐. 소수가 아니더라도 딱 2개의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수는 얼마나 많을 거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수의 곱으로 썼을 때 한 소수가 2번 이상 나오지 않는 수가 얼마나 많을 거냐. 질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참고로 맨 마지막 거의 대답은 6 나누기 파이 제곱이 또 나와요. 파이가 또 나와요. 아, 진짜?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실 각오가 돼 있으면 저런 짓도 할 수 있어요. 굉장하죠. 집착이 심해요. 그래서 100자리 이하의 수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가 등장하는 거, 소수의 곱으로 나눴을 때 2라고 하는 소수가 등장하는 게 전체 중에서 얼마나 될 거냐. 네. 근데 저거는 사실 쉬워요. 왜냐면은 2가 등장하거나 등장하지 않거냐가 홀수냐 짝수냐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의 수가 2가 등장하는데 이제 좀 쉽지 않은 질문이 100만 이하의 소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냐. 큰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소수의 곱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0만 이하의 소수가 그 중에서 있을 확률은 생각보다 커요. 95.9%. 그 다음에 50자리 이상의 커다란 소수가 등장할 확률도 생각보다 커요. 69%. 그 다음에 소수를 만들 확률은 얼마냐. 아. 안 쪼개질 확률은 얼마냐? 0.4%. 되게 적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소수 2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시간과 노력과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와. 근데 이거는 100자리 이하의 수들 중에서 한 거고 더 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사실은 매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5개 가지고 했는데 네. 끈 100개를 가지고 얽힘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매듭이 나올 확률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매듭이라고 하는 거는 한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한 마치 덩어리. 소수처럼 네. 네. 그러면은 매듭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1%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매듭이 정확하게 딱 2개, 얽힘인데 덩어리가 2개인 거. 뭐요? 네, 네. 저거. 이거죠. 네. 네. 지금 저거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5.2%였나요? 네. 그리고 아까 커다란 소수가 있을 확률을 계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길이가 굉장히 긴 매듭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까 교수님이 한 것처럼 엉켜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100개의 끈을 사용을 하면 69%가 나와요. 그러면 100자리 소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랑 100개의 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랑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를 해보면 100자리 소수 중에서 50자리 이상의 소수라는 얘기는 사이즈가 절반 이상인 거니까 네. 확률이 69%라 그랬고 길이가 절반 이상의 매듭이 등장을 하는 게 확률이 69%예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근데 소수가 나올 확률은 0.4%, 매듭 하나가 나올 확률은 1%. 안타깝게도 두 개가 비슷하진 않아요. 소수 두 개가 나올 확률은 2.5%.
매듭 2개가 나올 확률은 5.2%. 비슷하지가 않죠. 네. 이제 모종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출발할 끈의 수가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한 자리 수를 한 개의 끈을 쓰는 게 아니고 2.3개의 끈을 쓴다라고 할 거예요. 왜 어, 2.3개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100자리 소수에 해당하는 건 끈 230개를 가지고 얽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 100만 이하의 소수가 등장할 확률이 95.9%라고 그랬죠? 길이 14 이하의 매듭이 등장할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오. 그 다음에 절반 크기의 소수가 등장할 확률이랑 길이가 절반 이상인 매듭이 등장할 확률이 똑같아요. 소수가 나올 확률이 0.4%, 매듭 하나가 나올 확률이 0.4%. 우와. 소수 2개가 나올 확률이 2.5%, 매듭 2개가 나올 확률이 2.6%. 오.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들이 뭔가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왜 2.3이냐라고 당연히 물어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아.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밑을 아, 이루어하는 네. 로그가 2.3이기 때문이에요. 로그가 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뭔가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2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자연 로그로 바꾸면은 2.3개의 끈을 쓴다. 근데 약간 확률이 다르잖아요. 95.9, 96.1, 마지막에 뭐 2.5, 2.6. 근데 저거를 2.3개의 끈으로 안 하고 저 수로 정확하게 넣으면은 그 값인가요, 지금? 그러면 좀 더 정확해질 거고 아. 사실은 여기에선 100자리 소수를 썼는데 소수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2개가 가까워져요. 아. 신기하죠. 와. 와.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뭔가 신기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수학자들이 정확하게 왜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뭔가 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연관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누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종류의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소수라는 개념과 매듭이라는 개념은 정말 관계가 없는 종류의 개념이었는데 네. 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혹시 이 얘기에 관해서 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저는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분야예요? 네.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추천 받기 전에 듣고 싶으세요? 세계 최고래요. 참고로 여기에 랩미팅 나오셨어요. 김민영 교수. 김민영 교수님이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세요. 아, 아리스메틱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김민영 교수님이시구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가셨대? 다시 보셔야겠다. 저희는 이미 세계 최고를 많이 모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김민영 교수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와.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한 거는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수학이 아름다울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되게 뜻밖의 연결고리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서로 달랐던 것들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오늘 놀라운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약간 수학은 그런 게 아닐까요?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 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우주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약간 뭔가 하는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일러 공식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숫자 5개와 엄청나게 훌륭한 연산자인 3개가 쓰여 있는 그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오일러 공식이다. 사실은 무단봉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는 아니고 연구 교류를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세요. 바쁜 시간 와중에도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 공존하는 상태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면은 이번에는 교수님이 하고 싶은 주제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오늘 문한범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기로 수학이 진짜 아름답구나, 의외성이라는 것이 튀는 게 아니라 정말 수학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드리지만 쿨한 수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